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드디어 사기 예방 솔루션 2판이 나왔잖아요. 예. 시청자 여러분께 2판에 이제 바뀐 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예. 책이 2022년 1월 달에 초판이 발행되고 6세까지 나온 다음에 작년 11월 달에 전정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다 완판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초판에 대해서 성원과 또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던 그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제 초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준 부분들을 제가 한번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사기 예방 지혜가 공공재라고 하는 부분하고요. 그 다음에 사기친 직장 상사를 나중에 용서해 주신 아버지 이야기. 그 다음에 그 녹음 테이프 이거 녹음해 가면서 그 고시 공부를 놀이식으로 했던 거. 그 다음에 의사생활 30년 하면서 환자의 인생까지 상담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 이야기. 그 다음에 빌리진 노래에서 사기 예방 그 개념을 추천해낸 거. 그 다음에 수군가하고 사기죄 연관져서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오삼불고기와 드립커피 부분. 그 다음에 약탕관, 약을 이렇게 한약 다리는 약탕관에서 이거 사기 예방 지혜를 뽑아낸 거. 그 다음에 저희 딸의 어떤 볼펜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셨고요. 이 판에서는 이제 그동안 2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이 판이 나온 건데요. 상당히 내용이 많이 보완됐습니다. 제도적으로 바뀐 것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전세 물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선순위 임차권의 어떤 권리 관계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규정이 새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그 집주인의 그 세금 체납 사실을 갖다가 고지해 줘야 될 그런 의무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이제 국세 우선의 원칙 중에서 예외,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당해세라 그래가지고 그 부동산 자체에 부과되는 세금, 상속세라든지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들, 그러니까 물건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은 국세 우선의 원칙도 우리가 임차인의 어떤 그 확정일자 있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은 그 날짜에 보다 먼저 발생한 세금이지만은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그 세금은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임대인의 그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확정일자보다 후순위에 발생한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인 경우는 이게 전세권보다 우선 한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런 경우는 당해세라고 하더라도 이 임차인의 확정일자보다 후순위면은 권리에 있어서 뒤로 밀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보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이스피싱 사기가 많은데 몇 년 전부터 이제 계좌 이체형보다 대면 편취형, 그러니까 다시 그냥 범인하고 직접 만나서 현금으로 전달해 주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런 경우는 보이스피싱의 어떤 즉시 계좌 지급 정지 이런 게 안 됐습니다. 물론 현금으로 주니까 계좌 지급 정지가 무슨 이게 연관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그 전달받은 돈을 이제 그 총책이나 그 자기 상급자한테 이제 계좌로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단계에서 이제 계좌가 지급 정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즉시 계좌 지급 정지할 수 있는 그 범위를 현금으로 이렇게 대면 편취형 경우에도 포함시켰다는 게 이제 이번에 좀 이렇게 확장된 거고요. 그 다음에 보이스피싱 처벌 규정도 종전에는 일반 사기죄와 같은 형으로 처벌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개정된 법에서는 저걸 강화했습니다. 징역 1년 이상,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의 3배 내지 5배 벌금을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새롭게 이제 법무연감, 2023년까지 나온 법무연감이라든지 새로운 통계들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2년 동안 이제 발전한 보이스피싱의 새로운 사기 수법들을 많이 소개해 놨습니다. 이번 책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은 게 뭐냐면 CCTV 때문에 그렇거든요. 대도 조세형도 마지막에 이제 연립주택의 담을 넘어가서 저금통 훔치다가 5일 만에 잡혔는데 뭐 때문에 잡혔냐면은 CCTV 때문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구속돼 가지고 항소심 재판 받으면서 최후 진술을 하라 그랬더니 판사 앞에서 그럽니다. 제가 이제 나이도 많고 그 당시 81살입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범죄 행태로는 더 이상 범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CCTV가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됨으로 해가지고 절도 사건이 획기적으로 줄었듯이 차용 사기에 있어서 차용증에도 우리가 CCTV를 달면은 차용 사기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주고받는 차용증을 한번 살펴보면은 차용증에 뭐가 돼 있죠? 써 있는 게 원금, 변제 날짜, 이자, 돈을 줬다는 거에 대한 증거일 뿐이죠. 이걸 근거로 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은 100% 승소하죠. 그러나 사기꾼은 사기친 돈을 빼돌리기 때문에 이거는 집행할 돈이 없기 때문에 휴지 조각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는 이제 그제서야 사기죄로 이제 포장을 해서 고소장을 들고 오는데 사기 사건의 80%는 불기소, 2건만 인정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기 당한 거는 맞는데 증거가 부족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 어디다 쓸 건데를 물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전설을 연결해야 되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추적이 되는 거죠. 결국 이제 물론 이 빌려간 사람이 돈을 제대로 갚으면은 뭐 이렇게 뭐 차용증 가지고 문제 삼을 이유도 없죠. 마찬가지로 CCTV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역할을 하는 거죠. 실제 사건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샀는데 1억이 필요하다. 1억을 빌려주면은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사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마스크를 찍어서 그 수익금의 반과 원금을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는데 뭐 1년이 지나도 안 갚는 거죠.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했더니 사기꾼이 하는 말이 나는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산다고 돈을 빌린 적이 없습니다. 그냥 사업자분을 빌렸고 저도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돈 빌릴 당시에 변제 능력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고소인은 그 용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스크 만드는 기계 용도로 빌려줬다고 하는 그 용도를 증명해야 되는데 물론 현장에 목격자는 있었지만 수사하는 사람이 고민은 뭐냐면 과연 이 사람 말을 믿고 이 목격자의 말을 믿고 그대로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항상 고민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상 한쪽에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예 차용증에 그걸 기재하면 되죠. 실제 사건에서 이분이 차용증에 1억은 마스크 만드는 기계 구입 용도로 빌린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좌로 돈이 1억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계좌를 뒤졌더니 A한테 3천, B한테 4천. AB를 조사했더니 AB가 이 사기꾼한테 빌려준 돈을 자기는 변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기 빚을 갚으려고 마스크 만드는 기계를 구입하는 용도로 쓴다고 돈을 빌려간 거죠. 용도 사기.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아주 쉽게 혐의를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차용증에 CCTV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사기꾼이 안다면 자기가 했던 약속, 다시 말해서 거짓말임을 들통나기 때문에 처벌받을 게 무서워서 이 사람 돈은 떼먹지를 못하죠. 세상은 넓고 어리버리한 호구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 영업에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구속되고 나면은 한 몇 년 동안은 이 사기를 못 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차용증에 CCTV를 다는 거는 사기 사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이제 이 판에 대해서 독자분들이 공감했던 점, 그리고 이 판에 새롭게 수정된 점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실까요? 기존에 우리가 주고받은 차용증은 50점짜리다. 다시 말해서 사기죄라고 하는 속여서 남의 재물을 가져가 봐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내가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한 증거만 있었고요. 사기죄의 특징은 속였다는 부분인데 이게 여태까지 빠져 있었다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다 이번에 이제 그 차용증에 담아서 그걸 이제 책에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차용증 이름을 제가 적거든요. 민형사통합차용증. 말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임채원표 차용증. 이렇게 해서 그 양식을 책에 다 넣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그 실생활에서 그 양식을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인변불패 유튜브 거기에 그 양식을 올려놨으니까는 그걸 다운로드해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 현재 사기죄 형량이 너무 낮아가지고요. 사기치면 무조건 남는 장사거든요. 근데 최근에 작년 11월 달에 전총조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기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형량이 이렇게 낮냐 굉장히 사람들이 흥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법이 좀 더 이렇게 좀 형량이 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책 소개를 해주시면서 또 소감까지 이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이 소감만 들어봐도 변호사님이 사기에 대해서 얼마나 또 관심을 갖고 계신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